자,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2개동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2개동, 이게 총 4개동이죠. 이렇게 한 필지에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상가 2개동으로 된 경우, 이게 필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필지가 여러 필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당연히 단지 관리단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쟁점이냐? 이것은요, 질문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탄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이번에 관리단 선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같은 단지 안에, 같은 단지 안, 요게요, 필지가 한 필지여도 되고 또는 여러 필지여도 됩니다. 여러 필지이지만 그 여러 필지에 여러 동이 있지만 이게 같은 명칭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이, 아크로비스타, 힐스테이트,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명칭, 하나의 명칭 안에 그 안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다 같은 어떤 단지로 인식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 2개동과 그 다음에 상층부 오피스텔, 하층부 상가, 이런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3층까지는 상가고 그 3층 이상부터는 오피스텔, 이런 건물 많잖아요. 자, 이렇게 된 오피스텔 상가 건물, 요게 2개동, 총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아파트 동에 연결되어 있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다.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은 입구는 다르지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공간, 지하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외형상 4개의 각각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건물은 4개의 각각 별개의 건물인가요? 4개의 각각 별개의 건물일 경우에는요, 집합건물법은 한 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4개의 각각 별개의 건물이라면 집합건물법 적용도 각각 적용됩니다. 4개 건물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건물이라면 이 경우에는요, 한 동의 건물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개의 건물일 때는 관리단의 대표가 관리인이잖아요. 이 관리인이 4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개 건물일 때는요, 이 경우에는 관리인이 1명만 나오게 됩니다. 이 관리인은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4개의 각각 별개의 건물인가? 아니면 한 개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와 같이 단지 관리단으로 한 개의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하나의 단지에 10개동, 20개동 이렇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같이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비록 4개의 각각 별개의 동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 관리단이 구성돼 가지고 한 개의 관리권이 생기는 경우, 이게 단지 관리단이라고 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관리단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외형상 어떤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동수가 복수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4개죠. 이런 경우 하나의 건물이냐 아니면 복수 4개의 건물이냐. 자, 만약에 4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단지 관리단으로서 하나의 관리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4개의 관리권이 있는 것이냐, 이게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간단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자,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또는 오피스텔 상가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무조건,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도 원래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합건물법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 집합건물법을 아파트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암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합건물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51조에 단지관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보시면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여기 한 필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지예요. 하나의 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에 토지 또는 부속시설, 뭐예요? 도로, 창고, 기타 공용 부분,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보통 공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 즉 공유입니다. 이렇게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여, 이게 뭐예요? 단지관리단. 단지관리단을 구성해서 이 법,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집합건물법은 한 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동일 경우에도 이 여러 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동처럼, 하나의 집합건물, 하나의 동처럼 다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